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연극쇼 서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튼콜 연극쇼 호스트 강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저는 오늘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 오늘 정말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오늘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커튼콜 연극쇼의 섭외 영순이. 어쩌면 지금 이 공간에서 서열 영순일 수도 있는 배우 정지은님, 강승호님, 김현진 배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소개했군요. 늘 제가 먼저 소개했는데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좀 불편하고 불안한 손님과 영순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각자 카메라 보시고 인사를 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빈센트 리버에서 아니타 역을 맡은 배우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센트 리버에서 데이비 역할을 하고 있는 강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역할의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저희가 보통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면 호스트들과의 어떤 교집합, 인연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어떤 교집합이 있으신? 뭐 알면서 물어봐요? 아니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네, 거의 없겠지만. 뭐 정재우 배우님은 자주 뵀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죠. 네. 어제 늦게 들어오시던데. 왜요? 왜 늦게 들어오셨어요? 어제 시파티 했어요. 빈센트 리버 시파티를 어저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두 배우님들하고는 저희하고는 뭐가 교집합이 없죠, 그죠? 네, 아직 선배입니다. 앞으로 두 분은 교집합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거 앞으로 많이 생길 거고. 김현진 배우하고도 특별히 지금 현재 네. 교집합은 없고. 저는 보니까 강승호 배우하고는 대학 동문. 그죠? 예. 굉장히 더 반갑고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네요. 네. 오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긴장이 좀 되는데요. 네. 네. 긴장이,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나 싶을 때 내가 선배로서 팁 하나 드리자면 네네네. 그 다리털 하나를 이렇게 뽑아. 지금 손에 잡히는 다리털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긴장이 해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리털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 옆에 있는 거를 제 거도 한번. 머리라도 뽑아야지. 대신 백.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집합이 있을 수 없는 게 좀 나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리다기보단 제가 더 먹은 거지. 섭을 보지네. 아니 근데 사실 정재훈 배우님 사실 저희가 이 커튼콜 연극쇼에서 너무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었거든요. 예, 그때마다 막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드리죠. 네. 혹시 저희 방송 모니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네. 네, 당연히 했죠. 첫 방송 네. 때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래요? 서현철 씨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회를 맡은 프로그램은 처음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상상했었을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첫 방송 때 봤고 첫 방송 보면서 너무 재밌었었어요. 재밌게 그래서 보셨어요? 어떻든가요? MC로서의 서현철의 모습. 그냥 평상시 모습 그죠? 그대로인데요. 그대로죠. 평소에 그냥 저희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네. 모습 그대로였고 또 강성진 씨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건가요? 평소에 이런 근데 모습 아닌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형하고 동생이 그냥 어느 술자리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막, 네. 수다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껴서 네네.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조금 연기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계속 왜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이거 MC로서의 연기. 해보세요, 형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네. 그렇죠. 늘 그렇게 공감하시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이
저희하고 정말 진짜로 대학로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나오셨으니까 네. 정말 남들은 시청자분들은 모르는 저 대학로 깊숙한 소견 얘기를 네, 네,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여기 오셔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너무 편하게 네. 예, 그렇게 계시다 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극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나오셨고 그 나오신 분들 중에서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제가 또 이제 그런 걸 여쭤보고 그러면 정말 너무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다가 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 미리 두 분 보니까 그럴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잘 말씀들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나 지금 표정 관리 잘하고 있죠. 아니 서현철 선배님 오늘 연기 심하게 오늘 좀 과하신 것 같아요. 평상시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 제가 너무 불편한 좀 거거든요. 전까지 하던 대로 해주세요. 좀 전까지 하던 대로. 아니 집에서도 이런 약간 지금 이 모습이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네. 집에서는 사실 더 많이 웃겨주죠. 아니 얼마 전에 근데 사실은 어. 집에서만 웃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한테만. 집사람한테. 어. 왜냐하면 밖에서 그렇게 웃기면 누군가 오해할 수도 있는 네, 이런 네, 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웃길 수 예,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누구 이야기? 예를 들면 오늘 저 성진이가 이런 얘기 네. 이런 거. 성진 씨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저한테. 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들 다 아니까 집사람들 같이 이제 아니까. 공감하고 재밌게. 근데 사실 근데 그 얘기는 딴 데 가서는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재미있자고 하는 건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게 있죠. 혹시 제가 그 프로그램 모니터를 하셨다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톰과 제리처럼 제가 막 옆에서 깐죽거리고 막 덤비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 본인도 안 와봐야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연기였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죠. 본인이 너무 재밌- 입으로 얘기했네. 우리 깐죽거렸다고. 네. 연기니까 어때요?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구 그렇게 뜨고 하지 말라고. 근데 어지러워라. 전혀 뭐 개의치 않지 않나요? 전혀요. 네, 네. 예, 제가 그래서 어떤 도전 정신이 더 생겨요. 막 매번 방송할 때마다.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작품 얘기 안 하나요? 해야죠. 자, 우리 세 분 모셨어요. 그 작년 그 초연 때 극찬 받은 맞습니다. 빈센트 리버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아마 공연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해서 일단은 작품 소개를 먼저 잠깐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지현 선배님이 작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필립 리들리라는 네. 영국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2000년도에 영국에서 초연이 됐던 작품이고요. 그 동성애 혐오 범죄로 인해서 살해를 당한 아들의 아들. 엄마 아니타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빈센트라는 아들인데요. 그 아들의 죽음을 유일하게 목격한 어린 소년 데이비하고의 얘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그래서 얘기의 시작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데이비에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질문과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네. 고군분투하는 아니타와 네, 네. 사건의 목격자 데이비의 이야기. 네. 어쨌든 시작은 밝지가 않네요, 그죠? 살해당했다는 그러네요. 것과 아들의 죽음 아, 얘기라면. 그래도 일단 시작 자체는 좀 무겁고 좀 네. 뭔가. 어?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범인을 알아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거라든지 뭐가 나오는 그런 건가요? 범인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들이 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서 데이비를 통해서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되는 어떤 사실들이에요. 무겁긴 하지만 이제 아까 말한 저는 이제 공연을 사실 못 봤습니다. 왜요? 미안해요. 잠깐만. 못 봤다고요? 하이. 사실 아니. 저희 서현철 씨는 제가 하는 공연을 잘 못 보세요. 너무 저보다 더 긴장을 하고 제가 앞에서 하고 있으면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려서 못 보겠다고 해서. 괜찮으세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안 보는 게 좋아요. 진짜요? 네, 이상하게
희한하게 잘하다가도 서현철 씨가 오늘날 제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안 보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작품은 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작품은 아예 제가 오지 그 말라고 공연을 하고. 보지 않은 이유는 그 작품을 위해서예요. 왜요? 작품이 나로 인해서 망가질까봐. 왜요? 관객의 객석에서 보고 있는데 하는 배우가 예. 아, 그걸 다 해줘야 아니, 되는데. 그러면 서프라이즈로 말하지 말고 뭐 가셔야지. 그래서 옛날에 대극장에서 할 때, 네네. 대극장에서 할 때는 맨 뒤에서 살짝 네. 봤지만 요즘 다 이렇게 극장이 다 조그마니까 네. 그것도 나온지 모르게 하겠다고 이거 쓰고 가면 더 티나고. 네. 그러니까 작품을 위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오바 크게 하지 마세요. 아니 옛날에 제가 어떤 공연을 했는데 네네. 와서 봤는데 나름 온 거 티 안 내려고 네. 맨 뒤에서 앉아서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빨간 모자를 매일 쓰고 다녔거든요. 그 빨간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자를 알잖아요. 근데 조교도 그러니까는 아니고 빨간 딱 본수가 그 빨간 모자가 보인 순간 탁 그냥 아, 깨져버린 그러시구나. 그런 날도 있었어요. 야, 그만큼 서로가 배우자에 대한 존재감과 그게 크다는. 이 작품이 2인극이죠? 네. 제가 저 그 송승환 선배님 우리 네.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네네. 더 드레서라는 네네, 작품을 알죠. 정동 예술극장에서 서현철 선배님하고 네. 나란히 앉아서 그때 네네. 봤어요. 그때 의무적으로 우리 꼭 네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 그때 정말로 진짜 서현철 선배님 이렇게 정자세로 주먹 꽉 쥐고 끝까지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맞아요. 그때 보셨군요. 드레서 네네. 때. 그래도 제가 한 작품을 보셨네요. 맞습니다. 그 데이비와 그러면 아니타 이 두 인물 캐릭터만 등장을 하나요? 네네. 아, 역할 소개도 그러면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빈센트라는 그 아들, 네. 죽은 아들의 엄마 역할이고요. 네네. 어, 그럼 지금 정재현 선배님과 같이 출연하시는 다른 배우님 제 역할도요. 네. 예. 어, 정재현 선배님 또 호스트고요. 남기혜 선배님과 네네네. 우미화 아, 네. 그 세 분이 배우, 출연을 하시고. 네네 같은 역할로 출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데이비 역할은 저희 둘과 네. 그리고 이주승 배우가 그럼 네. 데이비 그 역은 어떤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데이비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은 이제 그 진실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아하. 어떤 스포들이 되게 많아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어떤 이제 연출님의 말을 좀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네. 이 데이비라는 사람이 되게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집을 찾아온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다.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공연 자체를 네. 눈치챌 수 있는. 그렇구나. 그러면 오. 이 데이비도 데이비가 범인인가? 형사인가? 정답은 드림 아트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와 티켓 링크 예스24. 똘똘하네. 김현진 배우님 아주 똘똘하시네요. 더 이상 이제 뭔가 말씀드리면 어. 네, 또 혹시라도 반전. 스포가 될까 혹시 봐. 집을 잘못 찾아왔나? 큰일 났다. 어쨌든 그렇군요. 이 네.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를 알게 되면 전체를 좀 알 수 있는. 야, 이거 궁금해지네. 그냥 살짝 조금만 더 네네네. 데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해보자면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연습 중간에 이제 저희 작품이 되게 많은 상징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사실 각자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국에 쓰여진 작품이다 보니까 좀 이제 기독교 문화와 좀 많이 이렇게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이제 연출님과 조연출님과 이제 배우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아니타라는 캐릭터의 뜻은 안내자가 없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데이비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받은 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고 이 두 인물을 이제 이어주는 빈센트라는 아니타의 아들은 환희, 기쁨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내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아니타에게 사랑을 받은 존재인 데이비가 나타남으로써 빈센트라는 환희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생각하기 쉽지 않으실까. 이게
궁금해지네요. 이게 그 웬만큼 보면 그 내용상 그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그럼 재미없어요 얘기 못하는 경우 있었지만 네. 어떤 인물을 소개를 못하는 이런 경우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미 그걸 어느 정도 눈치챌 네, 수 많은 있다는 것들을 또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인물이어 봐야 같은 동성이었을까? 뭘까? 이게 예상되는데 네. 사실 그런 질문들을 공연 내에서 아니타가 그 데이비한테 똑같이 던지고 똑같이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데이비가 해나가면서 아니타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들이나 혐오에 대한 것들도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아니타라는 인물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기준에 있었을 때 굉장히 오만하고 편견과 이렇게 혐오로 꽉 쌓여져 있는 인물이었다면 이 데이비하고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내가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살해당한 아들에 대한 죽음 그리고 그 어떻게 그 죽었는지 알아내기 위한 이걸로 시작되지만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 알아내기 위해서 나누는 그 대화 속에 많은 정말 많은 것들이 메시지들이. 들어있고요.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상황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네. 알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나중에 얘기 들을게요. 이건 정말 저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네. 다른 분들은 얘기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보러 네.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러 가셔야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렇다면 여기 제가 갈 때 한번 빨간 모자를 쓰고 가볼까요? 하여튼 이런 친구예요. 하여튼 그러면 보러 가야겠네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네. 그 컨트콜 연극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공연 티켓 네. 20장, 무려 와우. 20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드리는 건 아닐 거고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이 티켓을? 강승호 씨가 소개해 주세요. 커튼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 방송 인증샷과 함께 커튼콜 연극쇼, 커튼콜 본방사수 이벤트, 빈센트 리버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서 피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센스 있는 후기를 남겨주신 10분을 선정해서 8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 티켓 2매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 티켓입니다. 그리고 극장이 어디라고 했죠? 드림아트 센터 몇 관이죠? 4관입니다. 드림아트 센터 4관입니다. 해화역 1번 출구에서 쭉 걸어 올라가시다 보면 있죠. 네. 자, 그리고 저희 5명의 이름 모두 태그해 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시간 놓치지 않고 본방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메인 앱에서는 종 모양을 누르시면 되고 나우 앱에서는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화요일 저녁 6시가 되면 바로 알림이 띠리리리리 갈 겁니다. 예. 형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거 알림 저도 설정해 놨는데요. 이게 띠리리리리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알람처럼 그렇게 오진 않아요. 그러면 알림 아니, 그런가요? 그냥 와요. 설명을 해줘요. 몰라요. 저도 설정을 해놨는데 알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 화요일 아무튼. 저녁 6시가 되면 바로 어떻게 알려드리나? 예, 알림이 갑니다. 하여튼 예, 수단과 갈 겁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림. 그래서 잘 모르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갈 겁니다 아마. 그럼 이렇게 하자. 저 화요일 저녁 6시가 되면 바로 알림이 갈 거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작년 2021년도에 초연이 된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재연이 됐고요. 혐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 문제를 다뤘다고 해서 약간은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떻게 이게 대본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었을까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공연을 봤어요. 네. 공연을 보고 실제로 지금 우리 연출이 이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에 대한 느낌을 저는 사실 받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동성애 혐오 범죄를 다룬 극이긴 하지만 이 연극을 보고 나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어떤 그들의 만남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서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롭게 생각이 들게 됐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 그 공연을 보고 나와서 아니 저런 작품이 나한테 들어와야지. 근데 들어왔네요.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안을 다시 받으셨어요. 받아서 그런데 아무래도 2인극이고 대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막상 제안을 받았을 때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도전을. 근데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 자체는 혐오 범죄에 대한 그런 소재로 하는 건데 네.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아름다운 공연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갖고 있는 생각 이러면서 그 아름답다는 그 자체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편견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 깨지는 우리 강성호 배우님이랑 김현진 배우님도 아, 예, 저는 초연 때 함께 했었었는데요. 그랬죠. 예. 이번에도 제안을 받았을 때 뭐 고민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난 시즌에 하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그랬었는데 제가 아마 보시다시피 조금 평상시에 조금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 2시간 동안 저의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서 너무 행복하게 잘해서 올해도 이제 또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예, 이런 기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평소에 굉장히 내성적인 강성호 씨지만 데이비라는 역할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행복해지는군요. 아, 예, 되게 그럴 때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 배우들이 내성적인 배우들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대부분의 이제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내성적인데 무대에다 뭐 깔고 이제 연극이야라고 하면 저런 면이 있었어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선배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근엄하신 느낌이신가요? 방금 눈빛이 파르르 떨리셨어. 지금 오늘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만 좀 이제 뭔가 좀 편치 않은 그런 그래요? 김현진 거기 배우도. 작품 예. 선택을 어떻게 했죠? 저도 이제 작년에 저는 이제 승호 배우가 하는 공연을 봤었어요. 제가 사실 승호 배우한테도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승호 배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잘 모를 때도 일부러 공연을 찾아가서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센트 리버도 이제 승호 배우가 한다는 말을 듣고 보러 갔었는데 네. 공연을 보는 내내 그리고 보러 나와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제가 나와서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내렸던 결론이 우리가 어떤 뭐 도구를 쓸 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무언가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공연이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소한 소재에 그리고 관객으로서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게 진행들. 어떤 게 좌석이 불편한 건 아니었는데 좌석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 네, 그런 불편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연을 내가 하고 싶다. 어쩌면 이게 뭐 대단히 좀 너무 이렇게 막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작은 웃기다는데 공연이 불편하다면서 이 공연은 내가 하고 싶다. 이거 아니 개선해보고 싶은 네. 그런 아니 지금 그러니까는- 김현진 씨가 저도 만난 지 얼마 시간이 오래 지나진 않았지만 그런 성격일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불편함이 이 연극의 그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편하게 해주면 어떻게 작품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도구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더 나은 것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이 공연을 보고 관객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혹은 우리가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말을 줄이 있게 잘했네. 진짜. 지금 얘기를 김현진 배우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그 불편함의 결이 달라지는 내가 함으로 김현진 배우가 직접 그 데이비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의 결을 다르게 한다거나 질감을 다르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 작품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연출과의 대립이든가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말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제 그 불편함이라는 단어가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불편함이 저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 느꼈던 저의 불편함들 그리고 내가 왜 그게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단단함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공연이 나의 어떤 불편함으로 다가왔길래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무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어쨌든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겪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되게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극장의 관객분들이 오셔서 이 공연을 통해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던져지고 다 듣고 나니까 결론은 저 역할 내가 하고 싶다. 맞아요. 요거요. 네. 어. 길게 돌려서 저 얘기했지만 역할 내가 하고. 네. 근데 그런 말에 그게 아마 그 작품의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걸 거예요. 그 불편함이 없으면 그 작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생소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들 아까 말대로 나 같으면 저걸 그냥 얘기하고 말지 막 이런 불편함 네. 진행되는 불편함 네. 아마 그게 주는 그 극에서의 네. 그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경청하고 네, 있었어. 평상시에 좀 이렇게 경청하고 있었어. 때리는 느낌. 그래서 네. 전에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극장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 충무 아트센터 중극장에서 했다가 예, 이번에는 예. 소극장으로 줄어들면서 극장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는 이제 연습실에서 하다가 극장 갔었을 때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좀 섬세하게 다뤘던 지점들이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조금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잘 안 보여지는 지점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에너지나 어떤 감정 위주의 것들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소극장으로 오면서 어떤 섬세함들이 더 잘 보여지는 것 같고 진짜 그 객석에 앉았을 때도 관객들이 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번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중국장에서 할 때도 좋았지만 네. 디테일적인 표현이나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는 오히려 소극장으로 와서 더 증폭됐다. 네네 맞습니다. 하긴 이거 그 연극에 대한 큰 장점이지만 그 소극장이 관객과 배우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숨소리와 연기와 눈빛과 이게 너무 잘 보이니까 네네. 아주 세밀한 감정 표현이 되는데 좀 멀어지면 약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세밀한 감정 표현보다는 소리 전달이나 전달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되고 에너지나 이런 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극적인 거는 어떤 에너지니까 네네. 이런 거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극장에 따라서 약간 그걸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소극장의 장점은 호흡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 정말 진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전에는 극장이 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조금 확장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정말 내가 오는 정도만의 이제 대사를 뱉어도 진짜처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강승우 배우님은 초연부터 재연까지 지금 계속 공연을 하고 있고 우리 정재현 선배님과 김현진 배우는 이번이 이제 첫 참여인데 각각 아니타와 데이비의 캐릭터를 그려내시면서 혹시 어떤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 물론 이제 작업을 할 때 연출과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작품은 그 우리 연출의 그런 방향성이나 생각이 굉장히 분명한 것이 있었고 확고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지점과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잘 맞았고, 그게 언뜻 이 작품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온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을 다루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본을 보다 보면은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슬픔이 먼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작년에는 또 그런 방향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 작품을 다시 하면서 연출의 생각은 그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을 계속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미 그건 대본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아니타라는 인물이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관객들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타라는 인물은 굉장히 오만하고 사실 그 아니타라는 인물 자체도 편견 속에서 살아왔던 여자예요. 그래서 혼자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편견을 갖고 사는 여자인 거죠. 혐오하고 이 세상에 대해. 그랬던 그 아니타가 데이비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이 이랬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연습 때 우리 연출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무에서 유에 대한 기적이 아니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아니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자꾸 슬픔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슬픔을 완벽하게 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던져진 화두 자체가 극이 갖고 있는 주제 자체가 슬픔인데 배우로서 굳이 그 슬픔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현진 배우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어쨌든 그 데이비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슬픔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슬픔의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캐릭터가 이 공간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아니타와 주고받는 내용에서 이게 단순한 슬픔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거기를 넘어서 어떤 한 가지의 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넘어서 이제 연출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진리까지 닿을 수 있는 그렇게 이 캐릭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연출님과 또 다른 배우들과 상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인물이 여기서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상징들이 만남으로써 또 어떤 상징들이 이 작품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가야 될 곳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저도 사실 승호 배우와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들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빠른 변화들이 어떻게 더 설득력 있게 관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뭐 승호 배우나 조승 배우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데이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전체를 눈치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만 물어볼게요. 데이비가 좀 소심한 친구예요? 밝은 친구예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그거는 또 아마 인물별로 근데 조금 다른 캐릭터가 것 어느 정도는 그 대본상에 정해 있을 텐데 그 승호 데이비와 이제 현진 데이비가 분명히 같은 대사를 쳐도 이제 분위기 틀릴 거고 그래도 이제 정해진 캐릭터가 있지만 하여튼 그 캐릭터를 본인과 비슷하거나 다르거나 하는 게 있어서 그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인물을 보고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연습실에서 승호 배우와 주승이 형은 이제 원래 공연을 했던 배우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정답처럼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또 공연도 봤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비슷한 뉘앙스로 좀 따라가는 것도 한번 시도도 해보고 아니면 아예 다른 길도 선택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내렸던 결론이 그래 나와의 교집합을 찾자. 이게 대본에 나와 있는 어떤 사실 대본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반항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항심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답게 한번 풀어내 보자. 그리고 연출님도 그냥 너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쩌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표현하는 데이비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유하고 조금 좀 밝은 쪽에 가깝지 않나? 근데 이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슬픔들을 좀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캐릭터로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말에 이게 그냥 장난이긴 하지만 나답게 풀어보자를 잘못 오해하면 나 편한 대로 하자. 이런 오해도 될 수가 있어. 근데 네네. 나다운 거보다는 이 작품의 이 캐릭터가 저거를 해내야겠다. 사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나답게 하는 게 더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공연 올리고 승우 배우랑도 얘기했는데 네. 저희 작품이 사실 대본만 읽어도 네. 어느 정도 캐릭터가 가야 되는 지점들에 나와 도달할 있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배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또 나 편한 대로 되지 흘러가지 않도록 대본이 또 잡아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쪽으로 또 작품이 가고. 자, 강승호 배우는 그러면 초연부터 재연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네네네. 배우로서 어떠세요, 생각이? 지금 김현진 배우의 나름대로 되게 자기 논리가 있던데. 저도 이거는 아마 연출님이 말씀하신 거로 우리가 해석을 네네. 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지점이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초연 때 한 40몇 회 이상의 공연을 했기 때문에 네. 연습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의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배우의 숙명은 어떤 대사를 하든 평생 내가 이 말 한마디를 처음 뱉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착된 지점들을 좀 많이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연습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어떤 목표는 같지만 예. 표현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공연하면서도 아직까지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더 이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후배 배우들의 이런 노력들과 저마다의 다른 캐릭터의 분석과 표현을 보면서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연습실에서. 너무 재밌었죠. 일단 승호하고는 사실 이번이 3번째 작품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승호하고 처음 만났던 작품도 굉장히 심리적인 작품이었는데 그때 승호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무대 위에서 진짜 실제로 정말 서로 교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승우는 그런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데이비가 그냥 무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현진이는 그러니까 승우는 굉장히 에너자이틱하고 네. 좀 뭘까 그때그때 다르지만 좀 거친 느낌이 나는 그런 데이비라면 현진이는 이 처음부터 굉장히 지금까지 쭉 보셨지만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네. 아주 분석이 뛰어난 친구예요. 저는 이렇게 분석이 뛰어난 친구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네, 그래서 놀랍네요. 하나하나를 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심어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배우인데 둘이 완전히 캐릭터가 달라요. 같은 역할이지만 또 현진이는 그럴 것 굉장히 미소년적이고 그냥 봤을 때 네. 굉장히 소심하면서도 또 아주 소프트하면서도 부드러운데 거기에서 오는 아주 묘한 그런 시니컬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역할이지만 느낌이 완전 달라서 또 이주승 배우가 또 한 명 더 있는데 또 그 배우 또 달라요. 그러니까는 사실 매번 작품이 같은 작품을 하고 있지만 다른 느낌이 드니까 너무 재밌게 그렇겠어요. 공연을 하고 있어요. 말씀, 예. 저기, 우리 카메라가, 이거 지웠어. 모니터. 이걸 왜 지웠어요? 이거 웃겨가지고 나 지금 찍어달라고 그랬어. 아니, 강성호 배우님 조금만 웃어주세요. 라고 모니터를, 예, 이거 한번 찍어봐 주세요. 되게 빠르구나. 근데 아니, 이게, 왜냐면, 강성호 배우의 캐릭터예요. 긴장한 게 아니라. 저 원래 예. 이게 강성호 배우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강성호 배우가 웃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에 훨씬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아니 승호가 녹화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저 막 얘기 못 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해. 얘기를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빵 터져서 막 웃고 있는데 흐뭇하시죠? 네, 저도 원래- 그래서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선배님이 보시기에도 야 이렇게 요즘 후배들이 굉장히 이렇게 연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네. 하고 있구나. 캐릭터에 네. 접근을 이렇게 네. 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지금 연기들을 대화 중에 너무 그런 거 잘해요. 심지어 지금 김현진 배우는 저 친구 혹시 사이보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긴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약간 만화적인 캐릭터. 지금 뭔가 칩 들어가 있어서 그 녹음한 대로 집에서 예. 아무튼 우리 연출님이 여보세요? 좀 이제 질문 좀 해주세요. 아주 외우고 있어요. 지금. 안 보고 하려고.
연출님이. 우리 연출님이 우리 네. 예, 커튼콜 연극쇼에도 나오셨어요. 네. 엔젤스 인 아메리카로 네. 나오셨던 네. 신유청 네, 연출님. 신유청 연출. 예, 와이프 걸린 사랑 네. 엔젤스 인 아메리카. 예. 보통뿐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그죠. 예.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연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배우들 입장에서 피곤한 연출이죠. 네. 디테일하고 네. 이렇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아 그런데 연습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연습하는 동안 내내 사실 작품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얘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작품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좀 더 다진다고 해야 되나? 제 마음을 더 다진다고 해야 되나? 항상 작품을 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듯한 느낌인데 좋은 작품이네요. 네, 이번에도 워낙 우리 신유청 연출이 그런 인문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도 이렇게 경청하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연출님이랑 이번에 4번째 작품인데 같이 4번째 했는데 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고 늘 항상 저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이 최고의 연출. 근데 예. 뭐 화났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맞아요. 원래 표정이 좀 진지해서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연출 이만큼 준비하고 화난 줄 알았어. 저는 지금 강승호 씨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선입관, 얼굴이 주는 편견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화 안 났는데 화났냐고 제일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저희 집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해 많이 받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강승호 씨가 굉장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행복한 그죠? 행복하죠. 무슨 말이에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니. 행복하게 사는 사람한테. 화나셨어요? 화나셨어요? 좋겠다 형은 화내도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서. 자, 그러면 그 저기 뭐 독백신? 네. 근데 연출님 나는 그 연출님이 주문하는 게 궁금한 게 뭐냐면 약간 그 현실적인 거보다 약간 문학적으로 주문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 좀 힘 좀 빼줘봐. 더 감정을 집어넣어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문학적인 어떤 네. 물론 이게 너무 가면 피곤해지지.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좀 보랏빛으로 연기해봐. 이러면 이거는 아닌데. 어렵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뭔가 문학적으로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연출님이랑 저랑은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서로의 언어가 닿기 전까지는 저도 약간 물음표가 되게 많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닿기 전. 무슨 말씀이시지?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표현이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테이블 작업을 굉장히 길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의 어떤 배경, 그리고 어떤 이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상징, 이제 이런 것들을 연출님이 쫙 풀어주시니까 아, 그래서 내가 공연을 볼 때 나의 불편함이 그런 불편함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또 어떤 거를 통해서 이거를 또 전달해야 되는구나랑 이렇게 조금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연출님이 조금은 문학적으로 혹은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코멘트를 주셔도 그게 되게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약간 탁, 이런 거라는 어떤 이렇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되게 뭔가 그 연출님의 디렉션들이 훨씬 더 막 되게 갈구하게 됐어요. 조금 더 연출님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약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독특하게도 아니타와 만나는 장면에서는 연출님의 디렉션이 굉장히 풍부하고 섬세하고 많았는데 독백신에 대한 사실 디렉션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큰 선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가 이제 막 공연 중에 이제 기차가 나오는데 꼭 가야 될 기차역들만 딱 정해주시고 어떤 열차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시속 몇 느낌이었어요. 킬로로 갈지는 알아서 네. 배우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독백신에서는 아마 새 데이비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쩌면 독백신이 아닐까. 그런 건 있었죠. 그 독백신에서 이제 보통이라면 우리가
데이비로서 아니타에게 화자로서 이제 이야기 사실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연출님이 바랬던 것은 그때 그 순간의 그 감각들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우리가 말보다는 이제 그 감각으로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나하고는 잘 안 맞는구나. 어쨌든 그러면은 그 2인극이라서 네. 이게 분명히 물론 이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 그 연습 장면 보면서 그러니까 연습실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 너무 자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재밌었어요. 연습실 예, 사진을 좀 그래, 보내주셨대요.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죠. 아 극장에서 연습을 했어요? 맞아요. 극장에 들어가서. 네네네. 야 이것도 엄청 좋은 환경이었다. 맞아요. 저게 연습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극장에서 스케줄이 또 공교롭게 네. 극장이 그때 대관 마치, 스케줄이 네, 비어 그래가지고. 있었고 이게 뭐예요 갑자기? 담배꽁초 찍고 그런가 봐요. 승호 배우님 설명해 주세요. 이거요? 네. 이거 현진 배우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요, 이거 누가 보낸 거지?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그냥 그거만 보내주신 해주세요. 저것도 연습인가요? 저게 이제 저희가 사실 개미를 관찰하고 있는 사진인데 아. 저희 연습실 옥상에 이제 그 옥상 정원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머리가 뜨거워질 때마다 같이 네. 옥상에 올라가서 머리를 식혔는데 전날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바닥에 엄청 많은 거예요. 비온 다다음 날이었나?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승호 배우랑 저랑 개미들을 약간 관찰하면서 너무 약간 재밌게 그냥 관찰하면서 봤던? 개미가 네. 많이 왔다는 건 개미들이 이사 가려고 막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랬나 봐요. 바닥에 과자가 떨어졌어. 그럼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뭐야? 연습 사진이고. 그거 그 장면. 저희 설명이 난해한가 봐요. 두 분이 극중의 두 분이 장면. 주무시는 건가 봐요. 아니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가 자기의 이제 속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무렵의 장면이에요. 연습 중에 저는 어디 그냥- 놀러 가기도 했어요. 전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음. 옥상에서 와 진짜 하늘이 끝내준다 이러면서 야. 서 있었는데 우리 조연 그저 극장 옥상에 올라가면 저렇게 멀리 산도 네. 보이고 네, 네. 진짜요? 저 못 저희- 가봤네. 네. 누구세요? 승호 배우입니다. 혹시 연출이 연기를 보랏빛 쓰고 해달라고 디렉션을 주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날 승호하고 연습을 런스루를 했는데 그 원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있어요. 데이비의 옷을. 네. 그런데 그날 제 가디건이 거기 걸쳐져 있어서 그냥 제 가디건을 걸쳐줘가지고 되게- 끝까지 못 가고 다 웃었던. 되게 슬픈 장면인데. 네, 엄청 선생님께서 슬픈 갑자기 장면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재밌게 연습했네요. 네. 예. 재밌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치열하게 연습하는 것보다는 장난치는 사진이 더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연습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얘기겠죠. 늘 좋은 분위기의 중심에는 항상 선배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아까 그리고 역시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선배님이 해주시니까 아니 그게 제가 좋게 하려고 의도했을까요? 아니면 의도했겠죠. 아니 제가 그런 습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의도차게 말이 헛나오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분위기도 의도치 않게 저희는 원래 몰랐었어요. 저희는 원래 몰랐는데 네. 서현철 선배님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머릿속에 있지 않은데 그냥 말부터 훅 나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도 연습하면서 대사가 막 이상한 대사가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위험하니까 조심하렴 이런 대사인데 조심하니까 위험하렴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공연 보러 안 가는 거예요. 떨려서. 조심하니까 위험해요. 이쯤에서 우리 저 음악 한 곡 듣고 갑시다. 정재은 선배님이 네. 선곡해 주신 노래인데 위로. 임재범님의 위로네요. 위로. 어떤 그게- 노래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네, 그죠? 이번 임재범 씨의 신곡이에요. 근데 저희 연습할 때 남계 선배님께서 이제 연습하다가 옥상에 이제 올라서 쉬고 내려왔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가 지금 임재범 씨의 위로라는 곡을 듣고 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데이비의 마지막 독백을 듣고 있는데 너무 그 독백들이 마음에 오면서 너무 좋았다고. 근데 위로를 크게 받으셨구나. 사실 우리 엉엉 작품을 진짜. 보시고 나면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또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거든요. 네, 정말 들어가야겠네. 위로가 필요한 위로가. 작품이라 임재범 씨의 위로가 우리 작품하고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궁금합니다. 요때쯤 되면 강성식 씨 가끔 장난칠 텐데 왜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안 하네요. 일단 음악부터 듣고 위로.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무쇠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헌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내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하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터지는 생각들로 잠 못 들고 힘든가요. 알아요 그 마음. 나 또한 늘 그랬죠. 가슴 속 불덩이가 차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 그댄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내일
커튼콜 연극쇼. 커튼콜의 시그니처 타임이 왔습니다. 네, 세 분의 작품비가 내릴 건데요. 각자 머리 위로 쏟아지는 작품비를 맞으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더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거나 기억에 남는 작품들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재현 선배님 작품비부터 내려주세요. 우와. 피아프 울다가 웃으면 파리네 여인 갈매기 썸걸즈 내 바다로 간다 톨스토이 뮤직 모든 것을 가지 홍어 파티? 아, 홍어랑 홍어 파티 분자식 결혼 전야 엄마 집에 도둑이 들었네 봄이 오면 사내들의 더 드레서 엘리펀트송 메리진 너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발렌타인데이 가솜치기 장마인데요 장마 비가 네 아냐 아저씨 오시면 쿠킹 위드 앨리스 엄마들의 수다 길 뷰티풀 데이 일찜에 계속 내려 러블리 호러블리 키릿 파유기 비열한 거리 라스트 카니발 I'm 강남구 와 흠뻑 젖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강승호 배우 김현진 배우의 작품비도 맞아볼게요. 오. 펜지 엄마가 낳은 수기 세자매 선물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 네버 컨설턴트 언체인 벙커 트릴로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나쁜 자석 비 히스테리 보이즈 좋은 작품 많이 했네요. 제일 막내라면서 엘리펀트송 예.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빈센트 리고 오주인이 트레이서 서른살이 잘 통하는 김현진 배우의 작품비는 어떻게 내릴까요? 가랑비. 우리 강승호 배우는 작품 하나도 안 잡았거든요. 러브 이렇게 내도 알아? 뭐야 이게 있구나. 아, 잠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움직여요? 저장의 다 잡고 야생가게 싶은데? 마이 버킷리스트 만져봐. 까라마조 안녕 UFO 서른지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전설의 리틀 농구단 미스테디 호련했던 사나이 영웅 스릴미 우두이 홀 바뀌었다. 작품이 많이 했네요. 잡히는구나. 풍월주 스프링 어웨이크닝 어린 왕자 라마니노프 넥스트 투 노멀 엘리펀트송 소녀질주 세 분의 공통점은 엘리펀트송이 있네요. 네. 네. 스메르 자코프 와 되게 캐치하셨대. 다들 와 나이에 물론 정재현 선배님은 장마 여름 장마처럼 많이 내렸지만 두 배우님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과 작품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매번 보면 저 중에 저 작품 하는 것들이 항상 배우들한테 그러게요. 있거든요. 근데 정재현 씨는 저 중에서 애착이 어, 저 작품 애착 가는 작품이 많은데요. 네. 보니까. 그렇죠. 한 작품 고르기가 그중에. 쉽진 않죠. 네, 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가 있는 작품. 내가 여기 앉아. 안톤 체홉의 갈매기라는 작품을 아르카지나랑 같은 역할로 두 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두 번 다 정말 운 좋게 러시아 연출가가 직접 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2004년에 처음 했는데 사실 그때 연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연출가하고 그 소통이 잘 되다가 네. 중간부터 소통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게 됐고 그 힘듦이 사실은 이제 배우로서 굉장히 이 좌절 네. 또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거의 밑바닥까지 진짜요? 가게 되는 수준까지 왔었어요. 어느 날 대사 한 줄을 갖고 그걸 갖고 집중적으로 저한테 디렉션을 주는데 그때 막 정동환 선생님, 윤지상 선생님,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한마디도 떼지 못하시고 그냥 가실 정도로 그 한마디를 갖고 이틀 동안을 저한테 매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튼 극장에 가는 길이 너무너무 무서웠고 공연 전날 정말 그런 상상까지 했어요. 저 무대를 어떻게 불을 지를 수는 없을까? 공연을 어떻게 얼마나 두려워, 그죠? 공연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보다 그냥 아침까지 잠을 못 이뤘는데 정말 불을 지르고 싶다라는 마음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든 고통 속에서 그 작품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막상 작품이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인데 그러나 이제 저는 배우로서 굉장히 많이 좌절감에 빠져 있다가 4년 뒤에 그 갈매기라는 작품을 다시 올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같은 러시아 연출가였지만 다른 연출가가 네네. 하게 됐어요. 네. 그 2008년도에 그 다른 그 러시아 연출가를 유리 부드소프라는 연출가였는데 그 연출가를 통해서는 제가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연기를 다 존중해주고 다 좋아해주고 정말 네가 하는 모든 연기는 다 최고다라는 그런 찬사를 보내주는 연출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제가 용기를 얻게 되는, 나 그러면 앞으로 배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용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연극에 대한 재미를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재미를 그때부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조금 좀 힘들었는. 두렵기도 했었고. 네네네네. 과연 마냥 제가,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네,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2005년도에 서현철 씨를 만났고 네. 서현철 씨를 만나면서 이제 뭔가 다시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2008년도에 그 갈매기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재미를 느끼면서 저희 극단 제가 이제 극단 소속인데 네네. 저희 동료들끼리 그 극단을 만들어서 만든 첫 작품이 썸걸즈라는 작품이에요. 네네. 그 작품은 연습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매일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웃으면서 끝났던, 결과적으로 작품도 성과가 있었고 네. 흥행도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무대에서는 제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아이 낳고 한 1년은 쉬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무대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서현철 씨가 무대에 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해줬고 해서 만났던 작품은 이제 푸르른 날에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관객을 통해서 치유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치유받는다, 힐링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좀 힘들었던 제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대에 서는 재미를 본격적으로 느끼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아니 어떤 말씀이신지 너무 공감이 돼서 저도 이 정재현 선배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저도 공감이 막 돼요. 저도. 근데 갑자기 왜 눈물 날라 그러지? 근데 정재현 선배님 말씀하시는 내내 서현철 선배님이 좀 의식이 되셨어요? 시선을 한 번도 안 주시고 말씀을 하시네요. 왜? 왜 제가 뭐요? 그리고 오늘 유난히 서현철 선배님 왜 이렇게 과묵하세요? 아니 얘기를 못 끊겠어서. 그래서 언제 끊을까는. 네. 그러면 강승호 배우는 어떤 작품으로? 저는 일단 최근에 했던 작품들이 다 애착이 가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이 또 하게 된 빈센트 리버도 너무 애착이 갔고요. 그리고 그 전 작품인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이란 작품이 선배님이랑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 작품은 제가 첫 공연은 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더블인 형이 했었는데 네. 그때 첫 공연 모니터를 하는데 약간 말할 수 없는 너무 그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이 공연을 보는 너무 좋고 내가 이걸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모니터하면서 마치 공연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애착이 가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 얘기 들을 때 이렇게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 뭐 그 애착이 간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막 저런 마음을 느낀다는 게 나는 어떤 공연에 그런 게 있었나 싶긴 하거든요. 열심히 해야지는 있었지만 이 공연을 하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공연이 나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랑 그러니까 드라마 찍을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공연한다는 자체가 행복했었지 막 이렇게까지 막 하는 그런 작품 만나기가 쉽지가 사실 않거든요. 맞아요. 저 작품은 내가 꼭 하고 싶어. 이런 작품이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욕심으로 하고 싶은 것과 정말 작품이 좋아서 내가 어떻게든 저건 하고 싶다는 게 있는데 그런 작품 만났다는 게 난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워낙에 너 뭐
작품비에서도 만났지만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행복했겠습니다. 아, 너무. 최근에는 영역을 넓혀서 매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요? 네, 공연이 아닌 매체 쪽으로도 많이 해보고 싶어서 많이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역할이나 뭐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어요? 저는 공연 쪽에서는 이제 10대 역할, 많으면 20대 초반, 네네. 좀 소년의 이미지도 예, 많이 이미지가 했던 것 그래서. 같은데 이제 뭐 공연뿐만 아니라 매체에서도 조금 한 30대가 되었으니 이제 30대 중후반이나 좀 그런 되게 성인의 느낌이 날 수 있는 역할들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 김현진 배우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근데 저도 진짜 아까 작품비 내리는 거 봤는데 뭐 데뷔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했던 작품까지 다 나오니까 정말 하나 고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또 저희가 2인극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2인극의 재미를 알게 해줬던 작품이 사실은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뮤지컬 스릴미라는 공연인데 사실 제가 이제 연극은 요게 이제 3번째 연극이고 주로 이제 뮤지컬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스릴미라는 공연을 할 때 상대방과 호흡을 주고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면 로 알아듣고 뭔가 서로 같이 공연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 희열을 그 공연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느꼈었어요. 그 스릴미도 뮤지컬이지만 이게 2인극이죠. 네. 2인극이고 이제 굉장히 그 둘의 어떤 심리 묘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공연인데 지금 영상 자료, 예. 영상과 예, 저희 자료 영상이 또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면서 같이 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철없던 시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그 대가로 34년 동안 여기 감옥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교수형을 면한 것만 해도 행운이야. 당신 변호사한테나 고마워라. 신문들이 판매 부스를 돌리려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예. 아니, 저 처음 봐요 제 영상. 그래요? 네. 야, 너무 이런 좋다.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현진이 다른 모습 보니까 근데 너무 저기 새롭다. 자기 목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듯이 연극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어색하지 네, 되게 않아요? 갑자기 부끄러운데요. 막 끄고 싶고. 네. 아니, 그리고 진짜로 끼가 많네. 작사도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작사가예요. 네, 그리고 음반도 냈어. 작가랑 작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앨범 활동도 했고. 네. 아니, 진짜 얘기하는 달란트가 있더라고. 그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작사를 혹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있나요? 어렸을 때 그 시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거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짧은 글로 네.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어서 어렸을 때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거의 하루에 한 편 정도.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모아놓은 파일이 컴퓨터에 있는데 물론 지금 보면 이제 너무 부끄러운 시들도 많죠. 근데 이제 그 시절에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글들을 이렇게 쫙 썼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글들을 어떻게 계속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우연히 쓴 글을 이제 SNS에 올렸었는데 네네. 작품을 하면서 만났던 작곡가 이제 누나가 네. 글이 너무 좋은데 좋다. 여기 한번 내가 곡을 붙여봐도 돼? 라고 해가지고 곡을 붙였는데 그렇게 붙였던 곡들이 뭐 입상을 하고 그게 이제 막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발간이 되고 출판이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작사를 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따라준다라는 건 정말 큰 진짜 행운이죠. 행복한 네. 삶을 살고 있네요. 또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능력에 행운까지 따라주는 거죠. 행운은 이제 누구한테나 다 있어야 되는. 네. 사실은 능력이 많아도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묻혀진 능력이니까 다들 행운은 이렇게 어떤 운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운이 없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아들 같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있을까요? 워낙에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배우들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 똑똑하고 또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또 연기들도 너무 잘하고 또 재능들도 너무 많고
후배들 보고 있으면 저는 그 나이에 정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또 유전자가 다른가 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 때는 그렇게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를 굉장히 열심히 깊이 간절함으로 파고들려고 하고 끈질기게 노력을 하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후배들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우리 승우하고 현진은 절대 아니고 가끔은 그냥 조금 가볍게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배우들도 가끔은 네. 보죠. 그러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능이 많고 너무 괜찮은데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깊이가 있어지고. 예. 좀 그런 생각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간혹가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끈질기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 정말 너무 좋은 많은 배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래서 정말 아들 같은 나이 차이의 배우지만 사실 제가 배울 때가 더 많아요. 같이 연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느낌과 이런 감각을 표현할 수가 있지라고 보면서 제가 그거를 더 배울 때가 많고 네. 그런 감각을 좀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부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 정지현 선배님 해주시는 얘기가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저도 오늘 이 아무래도. 커튼콜 연극쇼가 굉장히 힐링되는 자리였는데 그렇지 못한 분 한 분 계셔. 좌불안석처럼 이렇게 가시방석이 그리고 이게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연도 차이가 가까우면 어떤 이제 충고랄까 이제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야, 너 거기서 그래 안 돼. 야, 이렇게 하자고 이러지만 너무 어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 열심히 해. 뭐 그렇지.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 응원만 이거 말고는 음.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해준다면 그분 꼰대일 거예요.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래 열심히 해. 너 잘하고 있더라. 잘 될 거야. 이거면 되지. 그런데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건 제가 지금 꼰대가 되지. 얘기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꼰대죠. 아니 최근에 두 분이 어떤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통해서 무슨 좋은 꼰대 무슨 말씀 들었지 진화된 않으셨어요? 꼰대라는 진화된 꼰대. 꼰대는 맞아요. 형 진짜로 제가 봐도 꼰대인데 진화된 꼰대세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바꾸셨잖아요. 진짜 진화된 꼰대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들어 보겠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작품을 만들까?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김현진 배우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내가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 어떤 내용으로 만들까? 저는 제가 이제 공연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살이에요 라는 대사를 제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작품마다 다 17살 역할을 그래요? 많이 해가지고 이번 작품에서도 그렇고 지금 요 전에 넥스트 투 노멀이라는 작품에서도 제가 17살이고 그 예전에 했었던 공연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17살이요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대사로. 그래서 만약에 제 인생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뮤지컬로 만든다면 약간 꿈에 도전하는 17살 소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꿈에 들어요. 도전하는 17살 네. 소년. 좌충우돌 배우 도전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주인공은 17살 뭐 이렇게 해서 배우를 그 꿈꾸고 있다. 17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노래도 있잖아요. 는 가슴이 이거 있잖아요. 17살이에요. 이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맞아요? 맞아요.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이거 17이 네, 어른과 맞아요. 여기에 조금만 하면 어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직 미숙한 어른과 세련된 청년 이렇게 네. 아주 그리고 제가 지금 33살이지만 지금 제 사실 상태도 그 상태인 그 거예요. 상태. 네. 17. 네, 그러니까 뭔가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나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어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할 수도 그래도 없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또 책임감도 가져야 네, 되고 책임감도 이런. 생기고 뭔가 또 경험도 나름대로 좀 쌓였고
맞아요. 가장 혼란스럽기도 네. 하고 희망도 있고 네. 두렵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그러면서 이제 막 연예인사를. 노래하는 게 좋아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어느 음. 순간 막 노래하는 게 갑자기 너무 두려워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무모하게 뛰어들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또 막 에라 모르겠다 막 이런 순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제 모습 때문에 아마 17 그래서 꿈에 도전하는 17 소년의 좌충우돌 배우 음악극. 도전기 음악극 음악극.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승호 씨는 저는 저 이제 올해 30살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어리고 많이 되지 않았지만 10년을 돌이켜 봤었을 때 항상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10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되게 내 옷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만든다면 이 무대 위에 광활한 자연을 두고 되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흥행이 될까? 누가 와서 볼까? 큰 자연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다 벗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자연인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 옷 같지 않고. 강승호 씨는 자연스럽게 진짜 초월한 자연인처럼 가만히 앉아 있고 다른 배우들이 알아서 연기하고 좋아요, 좋아요. 제가 옆에서 좌충우돌 하고 있을게요. 노래 좀 불러주세요. 근데 내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성격을 이제 알겠어요. 뭐냐면 그 본인의 것에 대한 그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환한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밝아도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 더 있다고. 진하죠. 이 그림자를 두려워하거나 이 그림자를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있겠지만 단점도 이것도 내 거거든. 왜냐하면 밝기만 바라는데 그림자 없길 바랄 수는 없잖아요. 이것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니까 뭐가 불편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나? 난 이건 내 성격인데 요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들어가면 내 옷이 아닌데 당연히 저기에 맞추려니까 불편하고 이러니까 불편한 그 자체도 본인 거라는 거를 인식해서 네네네. 그냥 놔두면 아까 말한 대로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형의 그 그림자 그다음에 마저도 우리 감싸주시는 정재훈 씨, 지금 대화 계시잖아요. 중이잖아요. 정재 씨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글쎄 말이에요. 영화란다. 영화 뮤지컬 어떤 작품? 그 영화가 나와서 여기가 그 자연 영화로 하고 싶으신가 보다.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만남? 네. 재밌겠어요. 아니 진짜 그런 작품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만남과 삶. 원래 만남이 서로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결혼까지 온 것도 왜냐고 신기한- 여쭤보기가 죄송하긴 한데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네, 서로 마음에. 스타일이었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저는 그냥 그러니까 집사람이 날 생각할 때는 정말 재미없게 생겼다 그랬고 나는 생각할 때 이렇게 뭐 교양 있는 척해 이랬거든. 그냥 있으신데 왜? 금방 들통나잖아요. 어쨌든 아니, 지금- 그래서 어떤 저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배우를 하고 있는 게 지금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믿지를 않아요. 지금의 이제 저를 보면. 근데 어렸을 때는 발표를 못할 정도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누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그랬던 어떤 여자아이가 지금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늘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전 사실 이 연극도 제가 선택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저의 자의가 아니고 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하게 됐어요. 그 과정을 정말 한번 연극으로 만들어서 작품으로. 제가 한번 제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재은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주변에 네, 네, 어, 네.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군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럴 만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하여튼 스스로 좋은 연극이 될 것 같아요. 보러 가실 거예요? 이렇게 짜시네요. 요거는 보러 가야겠어요. 가야죠. 요거는 만들면 보러 갈게요. 어떻게 직접 연출을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더 넘어가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아쉬워요. 예, 오늘도 와 우리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예. 그럼 오늘 어땠는지 함께한 시간 어땠는지 짧게 이쪽 이렇게 갈까요? 저부터요? 네, 오늘- 아 정말 사실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네요. 또 나오고 싶네요. 아, 일단 언제든지 나오세요. 저- 그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니 이거 좀 잡아주세요.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꼭 또 나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원하고. 앞으로 또 불러주시면 네. 그냥 이분하고 상관없이 네, 네, 그냥 네, 네. 제가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네. 나오고 싶을 정도로 어쩌면 부득이하게 서현철 선배님이 스케줄 때문에 네. 그 진행을 못하고 호스트 자리가 비게 되면 그런 그때 날이 정지현 선배님이 아, 대신 해주셔도 좋고. 정말요? 그런 날이 왔으면 네. 좋겠네요. 아니 근데 성진 씨가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아니 진짜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말을 끊어? 좋은 말씀하시는데 왜 말을 끊어요? 아 거의 끝났잖아요. 자, 우리 한성 배우님. 네, 저는 제가 이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두 선배님들께서 하시는 모습은 공연을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은 공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호 배우님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 또 우리가 어필을 하게 되면 네. 섭외를 하게 되면 꼭 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두 선배님 저도 처음 뵙지만 정말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 좀 속 시원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즐거웠고 저도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불러주신다면 또 나오고 싶습니다. 그건 생각해 볼게요. 그때 말 조금만 할게요. 커튼콜 연극쇼를 통해서 저는 또 김현진이란 배우를 또 알게 된 것도 네. 되게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의 시간이었고요. 공연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이 공연은 최소한 지금 이렇게 두 번을 봐야 이 페어로 두 번을 봐야 워낙 다른 캐릭터 세 번까지 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 짝짝짝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다 섞여.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보러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공연 홍보 마지막으로 연극 빈센트 리버 10월 2일까지 드림아트 센터 4관에서 만나요. 꼭 만나고 싶어요. 세 분께 제가 와. 아니, 뭐 우아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저희 커튼콜 굿즈예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옆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을 다 주시는 와. 아니, 나와주신 걸음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꺼내서 보셔도 되고요. 네. 오. 네. 대박. 컵이다. 어우. 저희 네. 공연에서 또 컵이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거든요. 너무 이쁜데요? 그래요. 거기 나오라고 써져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커튼콜이라고 써있어요. 나우 커튼콜. 예쁘다, 예쁘다. 네. 잘 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볼 때마다 그걸로 차 마실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 생각해 주시고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너무 이쁜데요? 예쁘다. 자, 연극 빈센트 리버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예,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서현철 선배님이랑 같이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커튼콜도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메인 앱에서는 화면에 그쪽에. 이거 매번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나우 앱에서는 팔로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하게 커튼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우리 배우이자 작사가 김현진 배우의 곡이라고요? 네.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떠나요라는 곡인데요. 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그 휴가철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실 때 좀 들으면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한번 제가 제 곡을 조심스럽게 추천해봤습니다. 직접 작사 네, 제가 작사하고 불렀어요. 불렀어요. 네. 오, 김현진 배우, 남지영 씨가 같이 불렀네요. 네, 예. 작곡가입니다. 아, 작곡가 남지영 작곡가님하고 같이 부른 떠나요. 네. 들으면서 예, 저희들 물러가겠습니다. 월요일은 뮤지컬쇼, 화요일은 연극쇼, 커튼콜은 여러분의 공연 부심을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6시 네이버 나우에서 다시 만나요. 커튼콜은 계속됩니다. 괜찮아요 아무 이유 없어도 세상엔 의미 있는 건 두 성인데 떠나는 길에도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떠나요 그냥 떠나요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아끼던 바지에 후질근한 티셔츠 하나 입고 운동화든 샌들이든 발에 닿는 신을 신고 빠르게 걸어요 천천히 뛰어요 때론 뒤돌아 걷기도 하고 눈 뜨고 싶을 때 뜨고 감고 싶을 땐 감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아끼던 바지에 후질근한 티셔츠 하나 입고 운동화는 샌들이든 발에 닿는 신을 신고 빠르게 걸어요 천천히 뛰어요 때론 뒤돌아 걷기도 하고 눈 뜨고 싶을 때 뜨고 감고 싶을 땐 감고 괜찮아요 당신이 좋다면 그곳에선 낯선 사람일 테니